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입니다.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부제가 붙어 있네요. 니체,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등 세계 거장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모든 지혜를 담아낸 책, 인생을 바꿔줄 단 한 권의 책.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을 현대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자아입니다.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인간은 인간다워지기 위해 사유해야 한다. 참된 공부라는 것.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지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걱정이 너무 많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최악을 생각하기.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함정.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다. 진정한 공부,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추억이 사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짧게 느껴진다. 행복 지우기.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제거하라.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만을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건강하겠다는 생각 대신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자고 결심하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혹은 행복과 친한 단어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고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이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의 적막까지도 감당하게 되리라. 이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이를 깨달으면 삶의 통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밝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밝은 사람이 되려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음은 움직임,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적절한 운동은 활동의 기초가 되어주는 체력을 확보해주고 체력이 확보되면 더 많은 활동을 적은 스트레스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행복을 맞으실 수 있게 된다. 자기 인식의 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기 인식의 힘. 나는 너를 잘 알아.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2장 1입니다. 내 안에 이대함을 찾는 법. 내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라.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불행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해라. 불행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크게 낙담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나아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선택과 집중의 역설.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 해낼 것이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10분 활용해야 한다. 우울한 사람과 밝은 사람을 구분짓는 것. 좋은 결과 앞에서는 힘껏 기뻐해라. 진정한 이기관리법. 재앙을 피하는 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생각과 결정.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선택과 집중. 하기로 한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에는 정신을 팔지 않는다. 돈도 벌고 욕구도 해소하는 일. 인간에게는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무엇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현생의 가치. 현생은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다. 은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열정이 떠나갔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일도 즐겁게 하고 싶은 당신에게 일하는 보람은 오직 개인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3장 물질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수록 자유는 멀어진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수록 자유는 멀어진다. 우리는 외롭다. 나는 그것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들을 손에 넣거나 곁에 두는 데에서 오는 다른 많은 저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정한 도시에서의 생존법,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울 것인가? 모든 지식을 적당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무인도에 가져가야 할 것,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건강이다. 인권 신장의 양면성, 과연 소외층을 위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급 나누기에 관하여 소유에 대한 만족은 모두에게 상대적이다. 자산들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 더 많은 부를 얻으려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획득보다는 상실을 생각하기.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묻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획득보다는 상실을 생각하라. 사람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다. 이미 가진 것이 있어도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을 또다시 욕망한다. 만약 저것이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섣부른 욕망은 두 가지 재앙을 불러온다. 한 가지는 나는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이 지니고 있고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에서 갑작스러운 실증과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원히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건네보는 것이다. 만약 저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재산, 함께 해주는 사람들, 몸담은 직장 같은 것들이 돌연 소중하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깜깜한 숲에 갇히고 나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사막을 걷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체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하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 가장 비싼 것은 지금,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비극을 목격하는 일, 나보다 슬픈 자를 보는 일이 나를 웃게 한다. 독서의 의미? 독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문명을 결정짓는 것,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성격에 의해 만든다. 노동자들은 몇백 년치에 속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대가 대신 더 힘든 노동만이 남겨진다. 돈의 이중성, 돈은 자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노예로 만든다. 4장 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받는다.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명예는 종이로 만든 왕관에 불과하다. 명예와 체면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전쟁터, 부모는 자신이 희생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려 들기 시작한다. 나는 나와 함께한다. 과도한 관계 의존도 일종의 질병이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원만한 관계는 나로부터 온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여줄 수는 없다. 타인의 의견에 매몰되지 말 것.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넓은 곳에서는 불행이 자라난다. 적당한 범위 안에서 관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라. 소중할수록 무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너무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용서하지 마라.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때로는 믿는 척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척해라. 차갑게 화내라.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다. 우울 앞에서의 연대? 세상에서 나만 우울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실력자를 알아보는 법?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과묵하다. 권위라는 이름의 함정. 판단할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마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